안녕하세요. 수완TV의 백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인덱스 펀드 ETF에 투자하자 두 번째 편입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ETF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TF는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시장지수 ETF, 대표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하여 투자하는 주식 섹터 ETF, 주요 투자 테마별 대표주에 분산 투자하는 주식 테마 ETF, 해외 주식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지수 ETF,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실물 자산 ETF, 개인도 소액으로 채권 투자 가능한 채권 ETF,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혼합 자산 ETF,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합성 ETF 등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ETF들은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스피 200이란 ETF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가장 큰 200개 종목으로 구성하여 만든 지수로 종합주가 지수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스피 200 ETF 종목은 보이시는 표와 같이 약 9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등은 운용사마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 KB스타는 KB자산운용 등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가장 큰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코덱스 200 ETF의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으로 200개 종목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종목의 변경은 매년 6월에 선정합니다. 그리고 ETF는 운용사에서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의 경우 총 보수가 0.15%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200은 총 보수가 0.05%입니다. 이렇게 운용사마다 총 보수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총보수만 보고 고르는 것은 아니고 운용, 거래 규모나 추적 오차, 괴리율 등을 잘 관리하는 운영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요 메이저 자산운용사의 ETF 운영 성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감안한다면 굳이 비싼 총보수를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장기 투자를 생각할 경우에는 총보수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나게 만들 수 있겠죠. 몇 가지 다른 ETF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 200 TR ETF와 같이 TR ETF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TR은 토탈 리턴의 뜻으로 배당금을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다시 ETF 내에서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시세 차익은 비과세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러나 TR ETF의 경우 재투자되는 기간 동안에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보류되었다가 ETF를 매도하는 시점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TR ETF는 장기 투자 시 배당금 재투자와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투자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TR ETF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 동일 가중 ETF를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일반적인 코스피 200 ETF는 구성되는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담겨지는 종목들의 비중이 결정되지만 동일 가중 ETF의 경우 포함되는 모든 종목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심하며 잘나가는 종목이 더 잘나가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동일 비중 ETF를 선택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 ETF를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도구로 금융에서 레버리지란 내가 가진 자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빌려 투자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금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200 지수 일간 변동률의 2배수와 유사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하면 2배의 수익을 얻고 하락하면 2배의 손실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해당 상품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지수가 최초 대비 상승 후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 마이너스 누적 수익률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통 장기 투자로는 권유하지 않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레버리지 ETF는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 즉 주식 거래에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오히려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하락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단기로 투자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인버스 ETF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음은 국내가 아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표 지수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S&P 500 지수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로 평가받으며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사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해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각 산업별 선두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SPRD S&P 500 트러스트 ETF를 직접 매수하거나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미국 S&P 500 ETF, 그리고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S&P 500 ETF 등이 있습니다. ETF 투자 시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신다면 사실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국내 주식형 외에 다른 형태의 ETF, 즉 미국이나 중국 등의 해외 지수 ETF, 해외나 국내의 채권, 금, 은과 같은 원자재 등의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나 250만원 초과분부터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소액으로 ETF 투자 시에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국내 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에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특히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고율의 소득세 누진 구간에 해당되어 15.4%가 아닌 무려 46%가 넘는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다른 기타 ETF에 투자 시 절세 방안으로 ISA 계좌 또는 IRP 계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의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자,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세상이 급변하면서 투자 시장도 그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ETF는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이 너무 많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ETF를 사는 것만으로도 자동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펀드 매니저 또는 PB가 되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직접 관리할 때입니다.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